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주식 저장소 손해사정사 최민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실손보험권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척추신경성형술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신경성형술 실손보험이 왜 처리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처리를 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안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7월 16일 날 척추신경성형술 관련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사례를 공개를 하면서 척추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사례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 자, 보험회사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척추신경성형술을 청구하는 소비자분들에게 금융감독원에 이러이러한 보도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성형술 관련하여 입원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모든 화살을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성형술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음의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척추신경성형술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회사 담당자는 보험금을 지급을 지원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현장 심사자를 파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근데 이 현장 심사자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치의 소견서를 달라고 할 겁니다. 주치의 소견서를 좀 받아봐 주세요, 고객님. 이대로는 입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자문 동의를 요청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독립손해사정사로 일을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 의료자문 동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보험회사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너무 주고 싶어서 의료자문을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다 보니 또는 고객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치의 소견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주치의 소견서가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보험자분들이 이 주치의 소견서에는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치의를 만나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주치의가 써줄까요? 예, 대부분 써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소견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소견서 내용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수치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험회사가 주는 양식을 들고 가거나 또는 양식 없이 주치의에게 제가 입원이 타당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써주긴 써주는데 그 내용이 그리 자세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소견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보험회사로 제출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대부분 민원입니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내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이 민원은 이 소비자분들이 민원을 낸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쩔쩔매거나 화들짝 놀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답변을 내면 그만입니다. 저희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2단계에 가서 이제 손해사정사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손해사정사님, 혹시 제 사건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때 단계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은 사실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때 손해사정사를 찾아봐도 아마 주변에 사건을 수임해 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들이 이 현장 심사자가 파견이 됐다는 안내를 받으셨을 때 이때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을 이용해서 주변의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2025년 7월 16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가 있기 전에는 이 선임권을 이용해서 제가 현장 심사를 좀 해줬습니다. 그때는 성공률이 좀 높았었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발표가 된 이후로는 저는 이 현장 심사를 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주나 마나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고객에게 미안해서 안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고객분께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되든 안 되든 서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현장 심사 진행을 해드렸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이 현장 심사를 통해서 해결해 드린 사례들이 몇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신경성형술은 무조건 실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시면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안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현장 심사자를 파견을 하는데 이 현장 심사자를 미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들 또한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고 있는 직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분들을 대신해서 소비자 선임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소비자 선임권으로 선임받은 사례들은 다행히도 해결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객관적이고 수치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의무 기록을 분석을 해서 질문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이래저래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결국 되돌이표입니다.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민원된다고 해서 금감원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보도자료 자체가 우리에게 민원돼도 별 소용없으니 보험회사와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더 가까운데, 이러한 보도자료를 낸 기관에 민원을 낸다고 해서 해결을 해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니 제발 이건 하지 마시고 이 단계에서 선임권을 사용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척추 신경성형술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하루에 몇 명씩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다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단계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해도 사건 해결이 안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안내드린 사항을 꼭 주의하시고 소비자 선임권을 잊지 마시도록 다시 한번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